시작하면 되나요? 네, 팟캐스트. 오늘은 지난주에 개최를 했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대해서 또 직접 다녀오신 올드스쿨 바디빌딩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드스쿨 보디빌딩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드스쿨 바디빌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놀드 클래식을 다녀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미국을 나가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가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러 이제 나가려고 이제 그때도 밑도 끝도 없이 그때 젊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출국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추간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다리가 이제 오른쪽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겪고 나니까 그렇게 수술을 겪고 첫 해외를 포기하게 되면서 막연히 일만 해왔고 사실상 인생에 큰 낙이 없었죠. 네. 그렇게 이제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좀 공허해지던 와중에 이제 아프게 됐고, 아프던 와중에 딱 타이밍이 좋게 김혜연 프로님이 언급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첫 해외를 그냥 무작정 나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던 이런 노동들을 중단하고 가는 건데 그거에서 오는 부담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쵸. 제가 그래서 스포님께도 이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죠. 그렇죠. 어느 정도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네. 듣고 나서 저도 보니까 거의 이제 그만큼 상응하는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원래 이제 예전 같았으면 건강했었으면은 도전을 포기했을 텐데 그 금액을 듣고, 그런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질렀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었으면은 절대 안 나가죠. 아놀드 클래식 하면 엑스포가 되게 유명하고 예. 또 SNS 페이지를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영상을 제작했던 이런 레전드 보디빌더 분들도 실제로 만나 뵙고 하는데 네네. 그때 뭐 엑스포 분위기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좋았는데 일단은 제가 한국에 있는 협회에서 생활을 했을 때도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엑스 또 몇 년 수년 정도 이제 참가를 했었고 부스에 참가했었고, 그러면서 스포엑스 분위기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됐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아놀드 클래식 그런 이벤트는 매니아들의 축제랄까요? 정말 그 분위기가 일단 다릅니다. 올림피아보다 크다고 들었어요, 엑스포가. 정말 그 분위기가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 그 행복하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걸어다니면서 계속 웃고 다녔습니다. 정말 재밌어서. 보디빌딩 팬한테는 꿈과 같은. 바디빌딩 팬들분들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같은 곳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정말 재밌습니다. 몇 박 며칠 다녀오셨죠? 제가 5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피지크에서 시합을 뛰셨으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시합을 뛰셨겠네요.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개측이 28일이었어요. 28일이었는데 28일 6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비행기가 도착이 28일 11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은 5시간 후에 도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 담당자분
담당자분께 정말 메일로 거의 빌다시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당일 계측을 해서 이제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죠. 만약에 안 됐으면은 저는 정말 그 큰 비용을 아유, 예, 왜냐면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갈 뻔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나가게 되었고 더 놀랐던 거는 이제 파이널 무대 이제 아놀드 클래식 프로 선수분들이 뛰는 파이널 무대 스테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아마추어 선수분들이 먼저 올라가서 예, 무대를 즐겼습니다. 와, 그러면 선수들도 많이 받겠네요. 네, 일단은 프로 선수분들 호텔에서도 특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부스에서 이제 홍보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좀 올드스쿨 보디빌딩, 예, 옛날 보디빌딩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가장 좀 만났을 때 기억에 남고 좋았던 선수가 있다면? 저는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조금 올드스쿨하진 않을 수 있지만 빅터 마르티네스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올드스쿨 보디빌딩어가 맞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예. 마지막 경기가 그래도 2018년, 19년 요 사이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꽤 오랫동안 네. 커리어를 유지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뭐 피지크가 아주 훌륭한 팬이셔가지고 네. 팬에 대한 부분을 팬심을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와중일 텐데도 네. 이야기라던가 사진 촬영이라던가 동영상 촬영이라던가 그런 거를 너무 흔쾌히 해주셔서 네. 일단은 너무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빌더 선수 중에 이제 한 분이셔서 네. 그게 일단은 너무 좋았습니다. 부스에서 이제 줄을 기다리면서 만나 뵈신 건가요? 아니요, 저 지나가다. 이제 호텔 로비에 있다가 와, 예. 그럼 시간이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겠네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호텔 로비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클래식 경기를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의 로비에 그 호텔 로비 앞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선수용 샌드위치가 따로 판매가 돼서 그걸 계속 먹으면서 본의 아니게 로비에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치고. 예, 거기서 뭐 하디추판도 보고 네. 이번에 카친스키, 네. 예, 카친스키도 보고 뭐 올드스쿨한 바디빌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네. 사진 촬영과 함께 격려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합은 좀 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시합 같은 경우는 프리저징 스테이지하고 파이널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프리저징 스테이지 때 보았고 왜냐면은 제가 그때 했을 때 이제 솔드아웃이 돼서 파이널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네. 다행히 김혜은 프로님 덕분에 이제 영상들을 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보긴 봤습니다. 선수들의 몸을 예. 뭐 그 백스테이지에서 같이 좀 프로 선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오픈 선수들도 본 건가요? 네네네. 와우. 어떤가요? 사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몸들이잖아요. 저도 네네네. 시합을 가까이서 보고 했지만 백스테이지는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 전부터 네. 이제 트레이너 초창기 때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동양인 몸이 있고 서양인 몸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점이라는 게 명확해진 기회였는데 분리도가 네.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 다른가요? 매번 우리가 이제 뭐 국내 시합, 예. 뭐 해외 선수, 뭐 요즘은 국내 선수들이 해외 시합들도 많이 나가지만 어떤 점들이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뚫고 나온다고 하죠. 근육이 피부를 네. 밀어내는. 네, 그 뚫고 나온다는 느낌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네. 정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서양인 분들의 훈련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훈련으로 해서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리도에 일단은 생각보다 분리도가 일단은 흔히 말해서 넘사고요. 네. 하지만 그 열쇠만 찾는다면 네. 동양인 분들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지금 선수를 뛰고 계신 분들의 욕심을 네.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 또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들이 계속해서 해온 방식보다는 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몸이 달랐군요. 네. 네.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의 의견도 듣고 싶지만 보디빌딩을 저만큼 또 좋아하는 분이 보디빌딩 프로 선수가 아니면서 저만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저는 이제 올드스쿨 보디빌딩님이 딱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아놀드 클래식이 내년부터 오픈 상금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하나로는 거의 7억에 육박하는 네. 돈인데 500K면은 이제 올림피아가 400K, 예, 40만 달러. 이제 아놀드 클래식이 내년부터는 50만 달러로 이제 금액을 올렸죠. 올린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 해외에서도 토픽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올림피아랑 이번에 아놀드 클래식이 많이 비교가 됐어요. 아놀드 클래식은 라이브 스트림을 공짜로 진행을 했는데 퀄리티가 이제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름 볼만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였고 올림피아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가 알기로 한화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하는데 저도 작년에 보진 못했지만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자 하니 정말 최악이었다. 그 10만 원, 11만 원을 주고 본 사람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놀드 클래식이 상금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헤리테지를 따졌을 때 아놀드 클래식이 올림피아를 넘어설 수 있는 날도 올까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토론하더라고요. 올드스쿨 보디빌딩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도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대회사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대회사분들이 대회가 출전하는 선수분들의 출전 비용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폰서십이라던가 이제 이벤트를 여는 거죠. 아놀드 클래식이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이벤트. 그런 이벤트 부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보의 기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를 놓칠 기업들은 없거든요. 그런 홍보의 장도 열리면서 이제 많은 대중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놀드 클래식 같은 경우에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본에서 오는. 그렇죠. 자본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예. 왜냐면은 출전하신 선수분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제 클래스를 나눈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벤트 부스가 열리게 되고 우리 흔히 말해서 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마켓이 열리게 되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의 물건을 구매하러 오시는 대중분들이 계시다면은 홍보도 될 것이고 그리고 대회 자체의 퀄리티도 분명 높아질 거거든요. 아놀드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피아가 올해 상금 올릴까요? 일단은 근데 이번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초중반. 그쯤 열리는데 일단은 베가스라는 동네는 제가 워낙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이벤트를 열면은 어느 정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올림피아 정도라면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일 텐데 그런 큰 무대에 이벤트 부스가 열린다면은
정말 모든 기업들이 움직일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벤트가 열린다면은 아마도 상금도 자연스럽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올림피아라는 그 타이틀 자체만으로는 네네. 아놀드 클래식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도 60년 이상, 네네네. 60년 올해가 60년인가 그런데 이제 아놀드 클래식은 89년도. 예, 제가 태어난 해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한 35년 그 반절 정도인데 그 역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아놀드 클래식의 행보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올림피아를 나가는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 사실 아놀드 클래식을 나와버리면 그거는 아놀드 클래식 자체도 올림피아만큼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 올림피아 챔피언이 아놀드 클래식에 나가게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대릭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 루머 뭐 여기 어차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데릭 론스퍼드도 네네. 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네. 프로는 돈에 그렇죠.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50만 달러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 한 경기에 이제 올림피아랑 그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올림피아 챔피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좀 냉정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은 돈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라마다 아놀드 클래식을 네. 열기 때문에 아놀드 클래식 미국 대회 외에도 네. 영국이라던가 이렇게 투어를 돌아서 상금을 땡기는 것도 네.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비해 선수들이 시합을 너무 안 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수들은 아무래도 대중들이나 팬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잦은 출전은 매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긴 네. 힘들겠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도리안 같은 경우도 이름 그대로 조용히 섀도우처럼 숨어 있다가 올림피아 때마다 네. 예, 그렇게 잡아먹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런 SNS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홍보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클래식 피지크가 네. 굉장히 놀라운 결과로 마무리가 됐어요. 올림피아 2위 라몬디노부터 네. 7위를 했던 웨슬리 비셔스까지 그 2, 3, 4, 네. 5위를 제외하고 6, 7위가 이렇게 다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7위를 했던 웨슬리 비셔스가 네. 아놀드 클래식을 이제 라몬디노와 1점 차이 승부로 우승을 해버리면서 네. 이게 항상 올림피아 순위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세게 좀 말해준과 동시에 클래식 피지크에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 현재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사전 심사를 한 다음에 또 파이널 간의 간격이 좀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도 이제 시범하고 라몬디노가 사전 심사에서 경쟁하고 난 다음에 현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때 뭐 특별한 반응이 있었나요? 웨슬리가 라몬디노랑 경쟁하면서. 일단은 저는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웨슬리가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와우. 네. 어떤 면에서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SNS 사진이지만 네. 확실히 작년보다 컨디셔닝을 더 많이 가져간 거를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프리저징하고 파이널하고 네. 하루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딩이라든가 네. 이런 컨디셔닝을 하루 만에 바꿀 수도 있어서 네. 이제 프리저징 점수를 파이널에서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회전 미트앤그릿
시간대 옆 부스에 이제 라몬이 있었습니다. 네. 라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웨슬리는 제가 봤을 때 골격적으로 다르죠. 예, 거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놀랐습니다. 거인이 있길래 뭐지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웨슬리였던 거죠. 190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거의 네. 190cm에 육박하는 그런 큰 거구인데 체격이 정말 커서 일단은 첫 번째로 놀랐고 그 체격의 컨디셔닝을 가져온 것도 정말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웨슬리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그런 피지크가 벽돌 같달까요? 몸 전체적으로 좀 벽돌 같은 각진 느낌이어서 클래식한 느낌을 내기가 조금은 아쉬웠던 선수였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잘 못 느낄 정도로 네. 상당히 컨디셔닝을 작년 올림피아 때보다 네. 많이 훨씬 더 끌어올려서 가져온 걸 보고 이 선수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들었습니다. 또 젊기도 하고 클래식 피지크 네. 선수들이 지금의 이 결과가 올림피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결과로 이제 라몬의 멘탈이 안 깨지면 일단은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로비에서 네. 많은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죠. 예. 카친스키 멘탈 깨진 게 제가 봤습니다. 또 궁금한데. 카친스키, 예, 카친스키 멘탈 깨진 걸 제가 봤는데 네. 여자친구분이셨나? 네. 뒷모습만 봤지만 울면서 예, 좀 많이 흐느끼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본인한테 되게 충격적인 결과. 네, 카친스키가 흐느끼는 거를 껴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심적으로 많이 멘탈이 깨졌구나 라는 걸 느껴서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사진 요청을 하려다가 돌아가는 그렇죠. 와중에 저희를 본 거예요. 보통 그렇게 멘탈이 깨져 있고 속이 상한 상태면은 뭐 사진 요청하는 저희도 그렇고 사진 요청을 받는 당사자도 그렇죠.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웃으면서 해주겠다고. 프로네요. 예, 그 부분을 보고 저는 팬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의 이제 나이가 이제 올드스쿨 보디빌딩님의 이런 나이 차이도 많이 날 정도로 이제 20대 초중반의 친구인데도 그런 프로 의식이 있고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 젊은 친구가 프로 의식도 있고 몸 또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체격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포징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백을 잘 안 보여줍니다. 네, 백이 항상 아쉬웠던 백이 항상 아쉬운 클래식 피지크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만 보완한다면 분명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생각나는 주제가 있는데 잠깐 저희 3대 500 제품 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홍경천 제품 하나씩 이 피로 개선인데 드셔도 상관없으신지? 전 뭐 주시면은 뭐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소중한 후원사 3대 500 광고인데 이쪽 카메라를 봐야 되나? 네.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은 보디빌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믿고 있고 운동 강도하고 식사 그다음에 휴식도 중요하지만 이 스트레스 관리도 이 보디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새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디빌더들이 본인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시합 직전에 SNS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업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치이면서 얻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을 텐데 홍경천 제품 같은 경우는 홍경천 추출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제품을 받아서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일 한 알씩 권장량씩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후기가 어떤지 조금씩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하나를 뜯었는데 오늘 올드스쿨 바디빌딩님도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챙기셔야 돼요. 제가 또 스트레스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발현된 게 보통 원인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사분님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에 많이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집에 갈 때 한 몇 통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완쾌가 될 수 있지. 완쾌가 된다면 여기 3대 500 측에서도 이제 올드스쿨 바디빌딩님께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주제넘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틀 차 이렇게 또 먹어보게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후원 코드 TFE15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15% 전 제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르스 칼렌친스키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브리온 앤슬리가 이제 오르스 바로 뒤에 4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었어요. 국내 보디빌딩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보디빌딩 팬들도 적지 않게 이제 원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브리온과 오르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에 이어서 비슷한 순위를 받았죠. 3위, 4위.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저도 현재 이제 심사를 보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 근육의 사이즈, 컨디셔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디빌딩, 클래식 피지크에서 보여지는 면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가지고 있는 이런 클래식한 체격 그리고 표현력 그리고 무대 장악력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제가 만약에 감히 뭐 심사를 한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같은 결과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브레온 같은 경우는 물론 과거에 챔피언이었지만 그렇죠. 이거는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점점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저는 브리온을 이제 최전성기 올림피아 우승을 했을 때 실물로 보진 않았지만 올림피아 2022년과 2023년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거는 브리온 앤슬리의 과거 2019년, 18년 이럴 때 모습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근육량이 많아져서 이런 개체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몰라도 이 하체 근육 쪽에 특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물론 그 분리도랑 그런 데피니션과 컨디셔닝은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과거 올림피아 우승을 했을 때 브리온 앤슬리의 다리를 보면은 근육들이 생생하게 근육들을 이제 밀고 나오면서 다리가 갈라진다 하면 지금은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보디빌더한테 보이는 느낌, 수분이 쫙 빠져서 그 피하층이 근육에 늘러붙어서 조금 들어가면서 보여지는 칼 같은 그런 데피니션이지만 입체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이 젊은 칼렌친스키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오로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상당히 강하게 밀고 나오는 입체감이 표현되는 바디빌더인데 브리온 앤슬리는 이 40대 중반의 보디빌더로서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밀고 나오는 느낌보다는 상체 쪽에서는 아직도 강하지만 그런 느낌이 하체 쪽이
이런 사이즈도 많이 감소가 되고 네. 늘러붙은 느낌. 그 느낌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 느낌이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좀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이나 설사 고화질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 2D로 보는 사진으로 봤을 땐 브리온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늘러붙고 이제 조금 납작한 그 모양이 튀어나온 선수들 옆에 있을 때 굉장히 약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물론 많은 분들의 원성처럼 브리온 앤슬리가 나이도 많고 인기도 없으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정면 반박은 못하겠지만 컨디셔닝이라는 그 큰 항목 안에서 늘러붙은 근육하고 튀어나오는 근육이 우리가 사진이 아닌 직접 눈으로 봤을 때 되게 큰 네. 차이가 나는구나를 저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클래식한 느낌도 맞지만 오히려 저는 균형미가 예. 조금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코어 쪽도 많이 좀 두꺼워졌다. 네. 두꺼워진 느낌? 그 바디빌더로 생각해 보면 네. 딱 히데타다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히데타다 선수 같은 경우가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딱 브리온처럼 모습이 보여줬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상당히 극한의 다이어트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나머지 점수를 채우고 감점이 안 되도록 했던 게 지금의 브리온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잘 설명을 네,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논란거리는 아니지만 네. 오픈 보디빌딩에서 하디 추판과 삼손의 대결 양상도 굉장히 시합 전부터 뜨거웠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하디하고 네. 3위를 기록한 삼손 네. 그리고 하디의 경우 이제 올림피아 챔피언을 뺏겨서 주춤한 상태였고 네. 삼손은 가파른 상태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후의 프로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디와 삼손의 대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합 전에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